회관 앞을 지나는 총각들은 가발 공장 아가씨들을 본 채만 채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무를 하러 간답시며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간다. 노랫가락이 저절로 나오고 등짐에 지은 지게도 신바람에 흔들거린다. 하지만 이 신바람은 몇 달 가지 못했다. 겨울이 오자 회관 공장은 철수를 해야 했던 것이다. 가발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손으로 떠야 하는 것이라 손이 시려우면 일을 할 수가 없다. 회관 흙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쥐가 들락거렸고 마룻바닥은 썩어 내려앉은 곳도 있었다. 지붕은 양철 지붕인데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귀신이 찾아온 듯 정신 사나운 소리를 냈다. 사실 귀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회관광에는 상여가 놓여있다. 동네에서 관리하는 상여집이 무너져 오갈 데 없어진 상여를 임시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광의 문은 못이 빠져 양철이 들려졌고 틈새로 아니 훤히 들여다 보였다. 무서워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눈이 간다. 햇빛이 들어가면 후레쉬를 비춘 것처럼 더 잘 보였다. 육중한 나무틀이 어둠 속에서 희끗거리고 괴짝들이 포개어 있다. 그 위에 화려하게 단청한 여신이 자빠진 채 웃고 있다. 아이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그 안을 들여다본다. 구멍을 두 손으로 가리고 두 눈을 찡그리면서. 이렇듯 음산한 곳이지만 그래도 회관에서는 활동사진을 볼 수 있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 활동사진을 볼 때는 회관이 귀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된다. 활동사진 속에는 너무도 예쁜 하춘아가 노래를 불렀다. 영감 외에 불러 뒤뜰에 놀고 있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네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구네 잘했어 그러기에 내 영감이지. 흰 포플린 천 위에 비친 하춘아는 한창 고무줄 놀이를 하고 놀아야 하는 내 또래 아이였다. 거기에 짙게 화장을 하고 몸을 흔들며 영감 타령을 능청스럽게 부르는 것이다. 나는 저 아이가 혹시 약 장수한테 팔려간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가발 공장이 회관에서 철수를 한다니 속이 상했다. 사장이란 사람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을 리는 없을 텐데 시작을 했으면 수리도 하고 난로도 놓으면 돼지 멋댐이 들어오자마자 나간단 말이냐. 어른들이 하는 일에는 도무지 신중한 계획이 없다. 그런데도 마을에는 누구 하나 나서서 공장을 붙드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왔으니 좋고 나간다니 싫고 그런 식이다. 가발 공장 아가씨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회관도 따뜻한 집처럼 보였는데 사람도 집기도 다 빠져나가고 나니 사가내린 삭쟁이 더미에 새 새끼만 들당이며 좋아하는 꼴이 되었다. 아가씨들은 가발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뜨기도 하고 주교리에 있던 원래 공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몇몇은 서울로 떠났다. 병금이도 어느새 사라졌다. 서울로 간 것이다. 밤이 되면 빈집이 된 회관마당에 높게 세워진 국기봉의 태극기와 포플러, 나무 이파리가 심란하게 각자 펄럭거렸다. 광에 두었던 상여도 상여집이 완성되자 치워졌다. 얼마 후에는 연수 삼촌이 배부른 아가씨를 데리고 이 광으로 들어와 아기를 낳았다. 부모님들은 가끔 우체부가 갖다주는 등기 우편을 기다렸다. 산낙골에 사는 은한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깨끗한 옷차림으로 길을 나섰는데 손에는 수건을 접어들었다. 누가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어디 좀 가유. 뻣뻣한 고개를 한 바퀴 돌릴 뿐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짐작인디 주물 공장 다니는 아들이 또 돈 붙여왔네. 맞다. 맞어. 돈 찾으러 가는구나. 아주머니들이 부러운 말투로 쑥덕거린다. 지팡이를 앞에 놓고 쪽마루에 걸터 앉은 할머니도 거든다. 은하놈의 고생 다 했다. 삼삼을 때 굿땡이에 동치미만 하나 갖다 놓고 밤샜는 뒤 아들 덕에 힘이 피겠구나.
여기저기 큰 자식들이 공장에 나가 돈을 붙여왔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 결혼들도 많이 했다. 종종 고소하게 퍼지는 전 지지는 냄새는 돌담 구멍 밖으로 솔솔 나왔다. 아이들의 발걸음도 빨라져 펄쩍 뛰서 목을 늘려 담 너머를 넘겨다 보곤 했다. 엄마는 밥상에서 종종 말했다. 금숙이 동생 옥순이는 본 신랑하고 이혼하고 나이 많은 사람하고 재혼했는디 사장이랴. 돈이 어찌 많은지 집에 올 적마다 별의별 것 다 해오고 지 어메언티 돈을 얼마나 갖다 주는지 모른디야. 엄마는 쩝쩝거리며 딸 덕을 요지가지 본다는 말을 전한다. 남의 첩으로 갔다는 얘기는 쏙 뺐다. 한 번은 아침에 이어 점심 밥상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언니가 대들기도 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요? 엄마 딸도 남의 첩으로 가서 돈이나 빼돌리면 좋겠어? 앉기만 하면 그 말여. 엄마는 잘못을 인정하고 수저로 국물만 떠먹었다. 그 뒤로 밥상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병금이네 집도 별 탈 없이 조용했다. 병금이 언니 셋은 다 가까운 이웃 동네로 시집을 갔고 작은 오빠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모든 추수는 사람이 일일이 낫 한 자루, 홈이 하나로 베고 캐는 것이며 운반 수단이란 머리에 이고 등짐으로 치고 리어커로 끄는 것이다. 제일 빠르고 힘을 덜 들이자면 소달구지가 있지만 이것은 아무네 집이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는 젖 먹는 애기만 빼고 다 동원되는 더디고 고된 일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축제 같기도 하다. 집집마다 마당에 타작할 곡식이 넘쳐난다. 아침 이슬이 거치고 나면 멍석이나 밀대방석을 깔고 곡식을 얇게 펴 말린다. 마당은 이른 봄의 진흙으로 맥질하여 자갈이 삐져나오지 않게 죽가래로 단단히 다져놓는다. 이런 마당에서는 가이샹을 할 때 골독이 잘 그려져 좋다. 또 비석치기 할 때는 판판해서 돌을 세우기도 좋다. 그래서 마당이 잘 다져진 집은 노는 아이들로 시끄럽다. 여러 가지 곡식을 타작할 때 맨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마당이 고와야 쌀에 모래나 돌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집 마당은 이웃집 마당처럼 곱지를 않다. 목수일하는 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만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마당 맥질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설령 시간이 난다 해도 개울둑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아코디언을 친다. 일종의 사색을 하는 것이다. 한 번은 엄마가 죽겠다고 길러놓은 황소를 팔아 대전까지 가서 번쩍거리는 피아노를 사왔다. 오죽자는 마루에 피아노가 귀족이라도 되는 양뻗치고 자리를 차지했다. 식구들이 밥이라도 먹으려면 좁아 죽겠다. 그래도 엄마는 이것이 여간 자랑스러운지 불평하지 않는다. 집에는 아버지 말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는 만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몇 가지 악기를 배웠다고 했다. 가끔 기타를 만들어 몇몇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더 젊었던 시절에는 동네 가설 무대에서 연극을 곧잘 했다나 또 꿈이 배우였다나 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아버지의 꿈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종종 피아노에 앉아 흘러간 옛 노래를 치며 음악을 즐겼다. 이 꼴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황소를 팔았으면 논을 사야지 가당치 않는 일을 벌렸다고 흉을 찢어지게 봤다. 아무튼 그런 연유로 우리 집 쌀은 씻을 때 남들보다 몇 번이나 더 조랭이 질을 해야 한다. 그래도 가끔 아버지 밥에 돌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다지 별 말을 안 한다. 아버지는 나무를 해와도 엉덩한 가시 나무를 해온다. 농사일이 크건 작건 하여간 선수가 못 된다. 할머니는 엄마가 고생한다며 혀끝을 찼다. 우리 집은 일요일이면 식구들이 총동원되어 고구마를 캤다. 고구마는 토질이 제일 좋은 언덕 위, 물이 잘 빠지는 황토배기에다 심는다.
그래야 고구마가 너무 커버리지도 않고 맛도 좋으며 캐기도 수월하다. 우선 줄기를 나드로 걷는다. 황토흙이 툭툭 터진 틈에서 붉은 고구마가 보이기 시작한다. 줄기는 주로 어른이 걷고 애들은 호미를 들고 캐는 일을 맡는다. 쬐끄란 동생들도 각자 호미 한 자루씩을 들고 출석되는데 어지럽게 왔다리 갔다리 정신만 사나울 뿐이다. 흙을 살살 펴가며 호미질을 하면 한 줄기에서 어미와 새끼까지 고구마 일가족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캔 사람은 줄기를 들어 보이며 한바구음을 짓는다. 그렇지만 일망타진당한 고구마한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하다. 이때 여러 아저씨들이 괭이, 삽, 낫 같은 연장들을 어깨에 메고 한 줄로 서서 걸어온다. 아마도 쟁견의 별을 베고 오는 모양이다. 쟁견에는 동네에서 논이 제일 많다. 쟁견에 논일을 할 때면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밥다라를 머리에 이고 배 보자기를 휘날리며 오솔길을 한 줄로 걸어갔다. 밭고랑의 사람들은 일어나 물끄러미 바라보며 맛있는 밥을 상상한다. 들판에 매여있는 송아지도 이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어이, 고구마 밑 잘 들었다. 누구인가 말하자 아저씨들은 메고 가던 연장을 앞으로 세워 짚고 일제히 우리 밭을 바라본다. 말갛게 넘어가는 햇살을 받아 그림자가 생기고 실루엣이 어른거린다. 그는 쪄서 애들 주면 잘 먹겠다. 그까짓 고구마만 잘 먹나? 인절미를 착착 쪄서 주워보게 얼마나 잘 먹나? 병금 아버지 목소리다. 아이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하나? 병금이 아버지는 말 없고 온순한 사람이다. 행동이 잽싼 편은 아니었지만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아 속가를 한 짐을 지고 오면 다른 사람의 반배는 더 지고 왔다. 병금 아버지 지게 바작은 우리 아버지 바작하고는 게임이 안 되었다. 한참 동안 고구마를 캐다 보면 꾀가 난다. 호미에 붙은 흙을 떼는 척 허리를 펴고 해가 몇 발이나 남았나 서쪽 하늘가를 바라본다. 노을에 물든 구름이 유유히 흘러간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그림에 정신을 팔다가는 고구마 캐기가 층그려진다. 하지만 해가 마지막 남은 빛으로 갖가지 색채들을 남기며 산 위의 노을 속으로 뒷걸음쳐 들어가는 장면은 놓칠 수 없는 아름. 다음이다 그래서 자꾸만 허리를 펴고 산과 들을 바라본다. 언덕 아래 별을 베어낸 빈 논에는 꾸적꾸적 물웅덩이가 생겨났다. 두 손을 넣어 뒤지면 우렁이나 미꾸라지가 우그르르 한 움큼 잡힐 것 같다. 문득 국어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영인애가 남의 땅을 빌려 과수원을 만든다. 영희 엄마와 오빠가 나무 뿌리를 캐고 자갈을 주우며 땅을 개간한다. 날이 어둑해져서야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자는 물 고인 논에서 나란히 손을 씻는다. 그리고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내일은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겠다고 웃으며 이야기한다. 상상만으로 어느새 빨간 사과가 열린 과수원이 그려진다. 가을날은 얼굴에 스치는 바람만으로도 풍만하다. 다음 해봄, 병금인의 핵교 오빠가 집에 왔다. 군에 입대하기 위해 머리를 빡빡 깎은 모양인데 더 작고 왜소해 보였다. 서울 생활에 얼굴이 뽀얘지기는 했으나 마른 버듬이 펴서퍼석하고 눈은 대구르 언이 금방 쏟아질 것 같다. 그는 마당 끝에 서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한개호를 바라보다 손가락을 펴서 머리를 문지르며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병금이 엄마는 느리고 어둡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농산일도 집안일도 사철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도 오랜만에 아들이 왔다며 분주했다. 핵교 오빠는 입대를 위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초등학교만 나온 것을 말하지 않았다. 방위병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 부직부직 현역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집안 어른들은 걱정했다. 나는 핵교 오빠가 말을 하는 것을 잘 듣지 못했다.
병금이는 햇교 오빠를 어려워하고 또 자랑스러워했다. 집안 어른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햇교 오빠는 군대에 갔고 개울가에는 어느새 아카시아 이파리가 나폴댔다. 우리는 곧 햇교 오빠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들녘의 보리와 밀이 노랗게 익어갔다. 밀 배기가 끝나자 농부들은 가을 작물인 콩, 깨, 고구마 등을 부지런히 밭에 심었다. 씨앗이 떨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장마가 시작된다. 밭과 논둑이 무너져 벌건한 황토살이 드러난다. 땔감으로 쓰기 위해 보리때 짚을 파낼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그래도 한켠에서 주홍색 호박꽃은 기름지게 피어오르고 칼자루만한 열매도 맺는다. 이웃에 사는 마사가 물고기를 잡아 개울에서 다듬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수제비 넣고 끓여 한 그릇 먹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며 입맛만 쩝쩝 다신다. 우리 집 마루에서 보면 앞당산이 여기저기 산사태가 나서 돌이 쌓인 사이로 물이 빨려 들어가던데 마사는 그런 곳에서 돌을 떠들고 물고기를 잡았을까? 나는 마루 끝에 막연히 서서 나도 가봐야 하나 고민했다. 그 해 여름이 지나갈 무렵 병금이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